자, 오늘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자, 이제까지 이 바로 전에서 배웠던 확률 자체는 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 쪽으로 가면 이제 계속 그래. 관심을 갖는 사건, 요걸 항상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뭐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도,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황만 구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이런 관심을 갖는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숫자를 세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게 우리 전에 보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확률이라는 건데, 자, 이 덧셈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확률 자체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확률을 수치로 주었을 때 그 수치도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야.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사건만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우리 하나의 사건만 할 거면은 덧셈 정리랑 할 필요 없지. 그냥 확률 구하면 끝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 자, A라고 두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 B라고 한번 더 보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제 이전에 언제쯤이었더라? 뭐 여사건이라는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확률은 집합이라는 것을 되게 차용을 많이 해. 집합의 개념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도 이제 전체 집합을, 전체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라고 치고, 사건 A가 일어날 어떤 집합, 사건 B가 일어날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나타낼 건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야? 사건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지금부터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세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 할 수 있어. 그건 어렵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률만 나타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자, 전체, 그러니까 A 또는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P 전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얘를 한번 빼준 게 된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뭐냐, P 대신에 N 집어넣으면은 그냥 원소의 개수랑 똑같지. 사실 똑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확률이란 건 뭐야? 경우의 수를 수치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의 수들을,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원수를 여기의 경우의 수라고 비교해도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이거 A가 일어날 확률이라든가 B가 일어날 확률 전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잖아 지금. 그지? 요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렇게 구해진다는 것은, 봐봐, 여기 A 교집합 B라는 요 녀석이 여기에도 들어가는 애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애다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범위는 두 번이 더해진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한 번을 빼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A,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자, 배반 사건은 뭐야? 얘가 여긴 거지.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 배반 사건은, 자, A, B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라면은 당연히 P, A 합집합 B는 그냥 P, A 더하기 P, B 이래버리면 끝난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양이.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고 그냥 덧셈을 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 수능에서 거의 3번 정도, 4번 정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가장 쉬운 3점짜리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어. 그게 실제 진짜 많이 나왔어.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개정되는 수능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확률과 통계의 2점짜리 문제로는 거의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냥 단순하게 A 이거 구해라 해놓고서 요거 숫자 줘버려.
그럼 얘는 분수로 줘. 그럼 우리 분수 계산만 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물론 이걸 틀리는 애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수능에서는 항상 출제가 되었었다 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보기 1번 146페이지 보기 1번 그 문제야. 보면 봐봐. 2018년도 10월 교육청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냥 이건 뭐야, 그냥 두 개 더 하면 되잖아. 분수의 덧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야 이거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아주 찔끔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은 14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기 2번처럼 실제로 확률을 구해서 확률이 수치로 주어지지 않고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해라.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나는 이런 2번 문제 정도도 수능에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요. 진짜 본 적이 없고 그냥 1번 정도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고, 이거보다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면 나중에 이제 독립과 종속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 있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3점짜리 정도로 나왔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냥 풀면 되고요. 자,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굳이 확률이 아니어라도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구한다기보다도 여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A를 구해야 돼.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런데 얘가 막 상황이 되게 많고 복잡해. 그런데 얘가 아닌 경우, 요렇게 이 바깥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었을 때 얘를 구함으로써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가지고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근데 그것은 비단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확률 자체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가 주어졌다면,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면은, 자, 내가 PA의 값을 구해야 될 때 어떤 PA의 여집합을 쉽게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PA는 자, 1-PA의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듯이 어떤 경우의 수의 수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확률 자체의 어떤 숫자, 확률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여사건의 확률과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는 사실은 그냥 이건 진짜 그냥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자, 이거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봐봐. 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뭐야?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 야, 나는 있잖아, 천상 이과 사람이어서 그런지 별로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일단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나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너무 싫어해 진짜로. 뒤에 통계 쪽은 차라리 좀 재밌어,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프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 그래프, 그러니까 그려야 돼.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A,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전체고 B의 여집합은 전체인데 이거의 교집합은 뭐야? 그러면 이 전체 바깥에. 자, 요것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전체에서 A와 B의 합집합 빼면 딱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두 번째, P의 A의 여집합, 이번에 합집합이야. B의 여집합. 얘는, 야, 이것을 보면 또 뭐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우리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그러면 봐봐, 요 가운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 1에서 P, 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냥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가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수치만 내가 대입하면은 아주 간단한 분수의 덧셈 뺄셈 문제로 우리가 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여기는 확률과 통계는 문제야. 오로지 문제로 내가 승부를 해야 돼. 그리고 자, 확률과 통계를 이제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도 내가 사실 저희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잖아. 말 계속 했잖아. 있잖아. 공식을 딱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게 그 상황에만 적합한 공식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그냥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아, 이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 확률의 문제야, 경우의 수의 문제야. 경우의 수가 제일 문제가 크지. 중복 조합 문제야, 무슨 문제야, 뭐 여러 가지 순열의 문제야. 이렇게 내가 구분해 가지고 외우고 있으면 있잖아, 아무것도 못해. 그냥 문제 그 자체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것은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해야 돼. 반복을 많이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고 나서도 답안지를 딱 꼭 한번 봐야 돼. 내가 답안지 맞았다 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딱 풀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죠. 그 중에 가장 편하고 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답안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대로 푸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줄 필요는 있다는 거야. 자, 알겠지? 자, 마플 개념 익힘 여기서부터 1, 2, 3, 4쭉 나오는데 실제로 1번 같은 문제는 자, 그냥 내가 말로 풀게. 말로 풀게. 자, 송인회 반 학생 36명의 통학수단을 조사하였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18명,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15명,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6명이래. 그러면은 36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확률이잖아. 그냥 버스가 18명이야. 자전거가 15명이고 둘 다 이용하는 사람이 6명이야. 그러면은 자,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거 두 개 다 빼면 되겠지. 그치? 여기에 6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얘 인원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얘 몇이니? 33이니까 27이야. 전체 학생 수가 몇이야? 36명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야. 물론 약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배반 사건이야. 근데 요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내가 이게 유형 분류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문제들이거든. 봐봐.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배반 사건이 어디서 나온지 한번 문제 다 푼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봐. 자, 빨간 공이 5개가 있고 자, 파란 공이 3개가 있어. 파란 공이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3개를 꺼낸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8C3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같은 색이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은 빨간색이 3개가 나오거나 파란색이 3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얘가 3개가 나올 확률은 5C3이고 더하기 8C3분의 3C3이야. 자, 여기서 어디에서 배반 사건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 아니? 지금이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 배반 사건에 얘랑 얘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는 거야, 사실은. 이걸 배반이라고 한다는 게 좀 말이 굳이 여기다 이걸 갖다 붙여놔야 될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좀 의구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건 이런 유형이야 이렇게 유형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확통은 망해. 정말이야, 망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파악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돼. 문제 자체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경우에, 그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자, 파란 공이 1개가 나오거나 0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이니까. 자, 1개가 나올 경우는 8C3분의 5C2 더하기 3C1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지금 하나가 나올 확률인 거야. 그지? 0개가 나올 확률은 8C3분의 5C3 이렇게 되겠지. 요 두 확률 더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참 모르겠어. 나 이게 그렇게 맞는 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데 뭐 내 방법이 있나? 아, 잠깐만. 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거지?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 내가. 곱하기야. 왜냐면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가 맞습니다.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야, 요거는 그냥 분수 계산입니다. 안 할 거야. 자, 4번 같은 경우도 서로 배반 사건이고 요렇대. 요거 그냥 나오겠지. 이것도 분수 계산이야. 되게 단순한 이런 분수 계산은 내가 굳이 해줄 의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자, 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나는 이런 문제를 줬단 말이야.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웠을 거 아니야. 자,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 근데 거기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러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니?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자, 알고 갑시다. 우리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두 가지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하나는 2차 함수.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부등식? 근데 그 절대 부등식. 그 중에 산술기하 평균. 자, 문제가 나오는 비율은 얘가 압도적이야. 얘가 80% 정도라고 내가 잡을게. 그럼 나머지 20% 정도가 산술기하평균인데, 근데 얘를 사실은 문제 비율로 따지면 20%가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엔 20%는 굳이 안 돼. 산술기하평균 나오는 데가 거의 뻔해. 너무 뻔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지수함수라든가, 지수함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기하평균이 편해. 이게 물론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2차 함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에다 최대 최소 같은 데서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산술기하평균은 뜬금없이 등장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하게 안 풀려. 근데 뭔가 보니까 숫자가 다 양수의 느낌이 나. 그러면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2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수치가 무슨 중요가 있겠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겠니? 2차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인데, 봐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근데 P, A 합집합 B, 얘가 몇이야? 3분의 2.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P, A랑 P, B가 3분의 2라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PA 곱하기 P, B. 요걸 곱하라는 건데, 자, 얘 대신에 뭐 넣는 거? 3분의 2 빼기 PA. 요거 넣으라는 소리야, 그냥. 얘 이렇게 넘기면은, B는 이걸로 넘기면은 3분의 2 빼기 이거잖아. 그럼 얘는 봐봐. PA 3분의 2 마이너스 P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PA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PA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구하라 이거지. 자, P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PA 더하기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니까 9분의 1 빼기 9분의 1. 그럼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PA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A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 9분의 1을 갖는다.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플 개념 익힘 6번, 7번, 8번 요거는 지금 다 여사건의 확률, 그리고 뭐 9번까지 여사건의 확률인데 이것도 별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나 말했잖아.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가 들어가도 뭐 이상, 이하, 뭐 자기 자신이 아닌 여사 요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럼 복잡한 사건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그 자체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 자, 봅시다. 이번엔 뭐 적어도 15개의 제비가 있어. 자, 15개의 제비가 있고 그 중에 당첨이 8개야. 8개가 당첨이야. 당첨이고, 자,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았대. 자, 1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다음을 구해라. 당첨 제비가 1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면은, 자, 8개가 당첨이니까 7개는 꽝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15C 2개 중에 7개 중에 2개 뽑은 거잖아. 자, 이게 그냥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야. 그냥 끝이야, 이건. 그런데 적어도 한 개는 나올 확률. 그러면은 당첨 제비가 1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가지고 더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1개 나오는 거와 2개 나오는 거가 서로 배반 사건이잖아. 독립하고 배반은 다른 거야. 독립 나중에 나올 거야.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 구해가지고 더 해도 상관없어. 이 정도면은 더 하는 것도 거의 시간 걸리는 건 똑같을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0개가 나오는 경우를 1에서 빼자는 거지. 요렇게 하자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번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중학교 수준에서는 적어도라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이다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수학 또는 이제 수능 확통을 문제를 쭉 봤을 때는 적어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여사건이라고 하기가 어려워.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너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 계속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7번. 이번에는 배가 6개, 사과가 4개야. 배가 6개, 사과가 4개 이렇게 들어있대. 이제 임의에서 2개의 과일을 동시에 꺼낸대. 자, 적어도 1개가 배일 확률. 1개가 배일 확률은 자, 배가 2개 꺼낸다고 했지. 자, 배가 1개거나 2개이면 되겠지. 배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확률에서 2개 다 사과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그냥 10C 2분의 4C 2 하면은 그냥 배가 적어도 1개는 무조건 되오는 거고, 자, 사과가 1개 이상일 경우는 똑같은 말이잖아. 적어도 사과가 1개 있다는 얘기잖아. 1개 내진 2개가 무조건이니까. 이건 뭐지? 자, 사과가 1개 내진 2개라고 하는 거니까. 자, 1 빼기 10C 2 분의 6C 2. 이거 해주면은 그냥 사과가 1개 이상일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말장난이란 소리야, 결국에는. 자, 봅시다. 이제 8번.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내가 지난 강의에서 아마 얘기했어요. 교란수 기억해? 교란수? 이게 사실 교란수를 이용하는 건 아닌데 교란수 지금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개념에서 물어볼게요. 자, 2개의 교란수는 1이라고 그랬어. 3개의 교란수는 2, 4개의 교란수는 9, 5개의 교란수는 44. 좋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 안에 스며들어가서 할 수 있어. 그냥 2명은 못 받고 자기 게 아니고 나머지는 자기 걸 받는다. 내지는 2명만 자기 걸 받고 뭐 나머지는 자기 걸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잘 기억하자. 자, 이것도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때는. 자, 봐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증이 있어. 자, A, B가 있고 뭐 C, D, E, F 이렇게 우리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런데 학생증을 다 걷었어.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나 나눠줬어.
아무렇게나 나눠줬을 때, 자, A와 B가 모두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야. 자, A도 자기 학생증을 돌려받지 않고 B도 자기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받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가 돼. 실제로 그걸 하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근데 A도 받지 못했고 B도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자, A가 받은 경우, B가 받은 경우를 더해서 A와 B가 동시에 받은 경우를 빼면, 그래서 전체에서 그걸 빼면 A도 B도 둘 다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봐봐. 첫 번째, A가 받았을 확률이야. A가 받을 확률이야. 자, A가 받았다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받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이 A는 그럼 일단 A를 받았어. A를, 자기 거를. 나머지 애들 거 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총? 아니지. 5팩토리야. 그지? 뭐 나눠주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자, A가 받았다는 것은 얘는 그냥 5팩토리알이야. 그지? 두 번째, B만 받은 거야. B가 자기 거 받았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5팩토리알 아니야? 그지? A, B 빼고 나머지 그냥 나눠준 거니까. 나눠준 경우 수는 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자, A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B가 받은 경우도 포함되겠지. 여기서는 자, A가 받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받은 경우를 빼줘야겠지. 그러면은 자, A, B가 동시에 받은 경우는, B가 받은 경우는 이렇게 받은 경우는 얘는 그치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그냥 6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자, 6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더하기 5팩토리얼 빼기 4팩토리얼을 하면은 A 또는 B가 자기 거를 받은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받을 거는 1 빼기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여사건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이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해석이 어렵다는 소리야. 문제 자체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특히나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를 일단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푸는 것들을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 복잡한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인데 실상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집합. 자, 첫 번째, x에서 y로에서의 함수를 구합니다. 자, 1, 2, 3이야.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딱 고르겠대. 자, 일단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얘가 갈 수 있는 게 6개, 얘가 할 수 있는 게 6개, 얘가 할 수 있는 게 6개잖아. 그럼 6의 세제곱이겠지. 6의 세제곱,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리고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그런데 자, 봅시다. 모든 함수 값의 곱이 짝수가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은, 자,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짝수라는 거야. 근데 곱셈의 특성상 이거 3개 중에 그냥 한 개만 짝수라도 무조건 짝수 나오잖아. 한 개만 짝수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거 3개 중에 한 개만 짝수인 경우를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자, 얘가 짝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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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다 짝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에서 전부 F1, F2, F3가 모두 홀수인 경우, 이걸 빼버리면은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홀수라는 애들은 자, 1과 3과 5밖에 없어. 그러니까 2, 4, 6을 배제하고 1, 2, 3이 얘네 세 군데로만 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뭐야? 얘가 갈 수 있는 건 3, 3, 3이니까 그냥 3의 세제곱 요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야. 결국에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전체에서
자, 6의 세제곱 분의 3의 세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것도 조금 뭐 그냥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별것도 없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한대. 자, A, B, C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진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A-B와 B-C가 0이 되도록 하는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 다시 소문자. A와 B가 같은 경우여도 되고 B와 C가 같은 경우에도 되지만, 자, A, B, C가 같은 경우도 되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더해서 하는 것보다도 A, B, C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A, B, C 얘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함수의 개념으로 좀 보면은 A, B, C가 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걸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르게 가는 거는 뭐 여기서 뭐 1대1 함수가 되겠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는 뭐야? 아니지. 그것은 6시 3은 있잖아. 1대1 대응을 하면서 뭐야? 순서도 같아야 돼. 크기 순서도 같아야 되는 게 6시 3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5, 4, 3이야. 근데 봐봐. 지금 너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든가 순열 조합을 다 이제 배우고 난 상태로 이렇게 왔잖아. 근데 우리 여기서 계속 보다 보면은 거의 확률은 다 컨비네이션으로 쓰지 않니? 조합으로? 실제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은 순열 같은 경우의 수 같은 거 구할 때 은근히 퍼뮤테이션을 잘 안 써. 그 선생님이 확실하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은 이게 그런 이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은 확률과 통계를 하다고 이제 확률 쪽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90, 이제 조건 방향 가면 그냥 다야, 다. 그다음부터 계속 그냥 컨비네이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쓰는 것을 훨씬 더 익숙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것은 실제로 얘는 6이지? 6P3과 똑같아. 얘가 지금 아무데나 하나 가고 그 다음 가는 거. 근데 학교 선생님들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자 6C3 한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실제로 이거랑 이거는 동일해 완전히. 여기다 이거 약분한 게 요거잖아 사실은. 동일한데 이렇게들 더 많이들 계산을 한 거야 아마 보통. 그러니까 자 요거가 되면은 요게 되면은 A, B, C가 다 다른 거잖아. 요 상황이면 A, B, C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얘는 얘가 갈 수 있는 거 6의 세제곱 분의 얘는 6P3이니까 그냥 6P3으로 쓸게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나 같으면은 그냥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확률의 처음에 배울 때는 실제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숫자로 해가지고 만들었었다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 쪽은 뭐냐면은 확률이 주어진 확률, 수치로 주어진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요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도 확실한 건 요거 하나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체 경우의 수와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항상 핵심이야. 그것만 되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하거나 그런 데는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곱셈 정리에 나오는 뭐 조건부 확률 이런 건데,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나오는 독립과 종속, 이제 이건 조금 좀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프다기보다도 뭔가 새로워. 뭔가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까요? 또 너무 새로울 것도 없어.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돼. 자, 지금부터는 조금 수학 느낌이 납니다. 지금부터 조금 수학 느낌이 나고, 여기 이 경우의 수하고 이 확률 초반부 쪽은 나는 항상 이게 별로 이렇게 수학 냄새가 안 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과목이 단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에서 나온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에서 나오니까 그 경우의 수를
그렇게 공식처럼 쉬운 문제만 탁탁탁탁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꾸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일단은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부 확률부터 진행을 합시다.